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은 지원이라기보다는 판매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요한 게 방공 무기죠. 워낙 미사일들 또 자폭 드론들 쏘아대니까. 그래서 진작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17개 포대의 패트리어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17개 포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미국이 스위스 것을 뺏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자폭 드론 많이 날려보내죠. 그런데 그 자폭 드론을 날려보내면서 자폭 드론만 보내는 게 아니고 또 헷갈리게 만드는 미끼 드론을 보내는 겁니다. 디코이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미끼 드론들을 수거해서 보니까 이게 뭐야? 100% 중국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지원해주기 않기로 선언했는데 중국이,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섬뜩한 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17개 포대 규모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내기로 한 미국이 독일, 스위스 등과 협의해 스위스 납품용 패트리어트 물량을 우크라이나로 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가 방공 전력 보강을 위해 독일산 방공 시스템을 긴급 수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주 스위스 정부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공급 일정 조정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가 패트리어트 전력화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산 아이리스-T SLM을 긴급 수입할 것이라고 스위스 국방조달사무소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17일 스위스 정부에 통보문을 보내 스위스가 지난 2022년에 주문한 패트리어트 팩3 시스템과 MSE 미사일 인도를 26년 하반기 이후로 미룬다고 통보했는데요. 스위스로 보내질 예정이던 패트리어트는 독일이 대금을 지불하고 우크라이나에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가 주문한 패트리어트는 총 5개 포대 규모인데요. 해당 전력의 전력화가 지연됨에 따라 스위스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로부터 5개 포대 규모의 아이리스-T SLM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독일 측과 계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이 계약은 독일 정부와의 공동 구매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스위스는 2억 달러 이상인 아이리스-T SLM 포대를 포대당 1억 6,500만 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올해부터 인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어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생산 라인 확장과 공급 우선순위 조정 등을 논의 중인데요. 이번 스위스 공급 순위 조정을 시작으로 패트리어트 도입을 하는 다른 나라들의 공급 일정도 크게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박 터진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패트리어트이죠. 패트리어트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으로는 가장 신뢰성 높은 방공 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탄도미사일도 요격하고 또 순항미사일, 전투기 다 요격을 하는데 가장 신뢰성 높다.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거의 패트리어트이 독보적이죠. 자, 그래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 17개 포대의 패트리어트이 필요하다라고 바이든 시대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달라는 이야기니까 안 주죠. 그런데 트럼프 시대가 와서 우크라이나는 돈 주고 사겠다, 파세요 라고 된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 돈은 아니고 독일 등을 포함한 EU 국가의 돈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왜 우리 돈으로 패트리어트 사냐, 차라리 러시아 동결자금 그거 가지고 하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 패트리어트 굉장히 비싸죠. 자, 그래서 스위스 납품할 예정이던 5개 포대 이제 다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독일이 돈을 주고 독일이 사서 우크라이나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왜? EU 국가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할당량이 있죠.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돈, 거기에서 독일이 돈 내서 사주겠다, 자, 이거고. 그러면 스위스는 어떡하냐? 우리는 방공무기 없는데 지금. 그래서 독일로부터 아이리스-T SLM 긴급 도입. 자, 이거는 패트리어트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땜빵용으로 좀 빨리 도입하겠다 라는 그 보도가 이렇게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의 기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나왔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패트리엇 17개 포대가 우크라이나에 신속 전개 제공된다면 기존의 패트리어트를 계약한 나라들 그 물량 다 그냥 블랙홀처럼 저쪽으로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 대폭 조정되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마음이 급하죠. 왜? 곧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다는데. 그래서 패트리어트를 라이센스 생산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일본이죠. 그래서 아마 독일과 일본이 다시 패트리어트 라인을 되살려서 이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대량 생산할 수 없으니까 독일, 일본까지 나서서 패트리어트를 대량 생산하는 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급격하게 늘어난 러시아의 장거리 자폭 드론과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미끼 드론입니다. 이 미끼 드론 때문에 진짜 자폭 드론에 대한 격추 성공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작정하고 이 미끼 드론을 러시아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최근 대량 사용 중인 미끼 드론은 100% 중국산 부품으로만 제조되었으며, 중국이 러시아에 해당 부품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밝혔습니다. 군사정보국은 문제의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대량 사용 중인 새로운 미끼라며, 이 드론은 미끼 드론으로 사용되지만 15kg 정도의 탄두를 탑재한 공격용 드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해당 드론들의 잔해들을 회수해 분석한 결과 자동 조종 장치와 항법 장치 모듈, 송수신 안테나 모듈 및 비행 컨트롤러, 속도 센서 등이 중국 국영기업인 CUAT 테크놀로지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중국은 2022년 10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드론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러시아에 대량의 드론과 드론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드론이 100% 중국산 부품으로만 제조됐다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튜 휘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지원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전쟁 범죄 지원 행각에 미국이 과연 어떤 응징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샤이드 136 대량으로 날려보내죠. 그런데 샤이드 136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끼 드론을 날려보낸 거예요. 샤이드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덩치는 훨씬 작죠. 자, 이 미끼 드론을 날려보내는데, 자, 이래서 이제 이 미끼 드론이 어느 건지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막다 보니까 이제 샤이드 136 두들겨 맞고 미끼 드론은 그냥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진 미끼 드론들을 끄집어내어서 해체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100% 동체까지 중국산. 그러니까 99%, 90%가 아니고 100% 중국산이더라. 그런데 그게 대량으로 지금 날아오니까 그러면 중국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냥 마구마구 퍼준다라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분명히 중국은 2022년 10월, 그러니까 전쟁 발생하고 한 8개월 후죠. 그때 이제 드론이 막 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중국산 DJI 드론이 이제 전장에 막 들어오고 하던 그 시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 어느 나라에도 드론 부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한 말 자기네들이 지켜야 되죠. 그런데 국영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갔다. 국영기업은 중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인데, 그 말은 중국 정부는 물론 우리는 다 느끼고 있지만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한다. 그럼 대놓고 지원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국제사회가 가만 안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은 책임져야 한다. 왜냐? 이런
드론으로 인해서 민간인 학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블러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국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까지 정말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중국이 너무 세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또 인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는 말로만 제재한다 하고는 계속 그냥 말로만 하고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정말로 행동에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거기에 유럽까지 같이 가세한다면 미국과 유럽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죠. 여기에서 가세한다면 중국 그리고 인도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말뿐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